자,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 1강 113페이지인데 아마 요 지문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생활 때 질문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읽어준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뭐 수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통합 5강 이렇게 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채권이라는 개념이 지금 일문단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채권의 개념부터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문단 한번 보면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 그럼 채권의 발행 주체입니다. 얘네들이. 자, 그래서 우리, 자, 정부가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 그치?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즉, 빌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지, 자금 차입. 발행 목적. 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뭐야? 돈이 되는 어떤 문서, 증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된 만기라는 것은 이제 갚을 날짜. 그치? 그 다음에 자, 액면가는 그 종이, 그 쪼가리의 그치? 가치, 그치? 얼마인지 딱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또 채권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당장은 내가 지금 뭐야 돈이 없으니까 증서들을 발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지 그 증서를 사게 하게끔 하고 내가 돈을 받는 거라고,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증서니까 종이 쪼가리라고 하자. 예를 들어 이런 종이 쪼가리가 있대. 자, 그래서 만기 1년이야.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27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1년 뒤면은 26년 4월 27일이야. 만기 일자가, 그치? 1년짜리고, 액면가는, 자, 요 종이, 한 장 들고 가면 얼마 주겠다고? 1,000원 주겠다는 거야, 요 날 때 가지고 가면.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자,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할인채라고 부르고 있어. 요거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테니까 잠깐만 좀 놔둬봐.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이제 1,000원짜리 종이를 들고 있고 1년 뒤 26년 4월 27일에 이 종이 들고 이 종이를 판 사람, 이 종이를 발행한 사람한테 그치 찾아가면 뭐 국가든 기업이든 그 사람 그 기업은 뭐 해야 된다고? 나한테 1,000원을 줘야 된다는 게 한 장당. 그치? 근데 너 상식적으로 주연아, 이거 지금 자 1년 뒤에 1,000원짜리 되는 거,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 1,000원에 사라면 살래? 안 사지. 지금의 1,000원하고 1년 뒤 1,000원하고 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1,000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내가 1,000원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두면 은행에서 지금 뭐야 1,000원에 붙을 이자가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1,000원에 사버리면 여기서는 이자가 지금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지금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있는 액면가보다 높게 팔아야 돼? 낮게 팔아야 돼? 가격을 낮게 팔아야지. 그치? 그래야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구신구신 해야 돼. 1,000원짜리라고 해서 1,000원짜리 팔면 안 된다고. 1년 뒤에 1,000원 줄게. 대신에 지금 내가 요거 1,000원짜리, 1년 뒤 1,000원짜리를 지금 내가 800원에 팔게. 그러면 이 사람은 800원에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이걸 한 장당, 그치? 자, 80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자. 그치? 800원에. 그러면은 이 800원, 지금 투자한 800원은 1년 뒤 얼마가 된다고? 1,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아니, 무려 얼마가, 자, 800원이 1년 뒤에 1,000원이 되니까 얼마가 지금 증가한 거야? 25%가 증가한 거야. 그죠? 4분의 200원이 증가한 거니까 800원에 200원이면 25%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우리가, 자, 뭐 한 거라고? 원래 1,000원짜리인데 그치? 8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이득을 얻지만 회사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 25%만큼을 뭐해서 할인해서 팔았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할인채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그치? 뭐해서 액면가에 비해 할인율이 들어간 그치? 그 금액을 우리가 할인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상식적 차원에서 어떤 접근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해되니? 자, 그래서 할인채라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액면가보다 뭐 해야 된다고? 별표 낮은 가격이어야 돼.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채권을 사지 않아요. 더 낮아야 된다고, 채권의 액면가보다. 자, 발행되어서 만기의 액면가 1,000원을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자, 이 채권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 즉 하고 요 문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할인채 가격 이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는 거지. 왜냐 이게 무슨 말?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게 이 할인채 가격을 이제 800원으로 잡았다고. 800원. 맞지? 그럼 액면가의 현재 가치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곧 1년 뒤에 얼마가 될 거라고? 10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가의 미안하다. 할인채의 가격이죠. 할인채의 가격은 곧 1년 뒤에 즉 미래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해야겠지 어떠한 돈의 가치랑 같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때 요 1000원을 우리는 액면가 현재 가치 좀 1000원 아니냐 액면가니까 그치? 액면가의 현재 가치 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설명해요. 자,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 저 봐봐.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 현재 가치보다 낮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액면가 현재 가치가 훨씬 높아요. 맞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치? 자, 이 할인채가 워낙 지금 이제 할인 폭이 좀 크다는 건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설정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200원이라고 하자. 액면가가.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확 뛰어오를 무려 좀 50%가 지금 증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때는 자, 오히려 할인채 가격이 만약에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게 된다. 왜냐면 같아져야 되니까. 그치? 이게 상승하면은 똑같이 얘도 뭐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걸 쉽게 A와 B라고 좀 표현할게. 자,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A보다 B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A는 증가해야지 얘들아. 같아지려면. 이해되니? 다음, 그 반대로 생각해. 액면가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즉 뭐가 다시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 현재 가치보다 높대. 근데 같아져야 되니까 액면가 현재 가치는 액면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정된 값이니까 결국 뭐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할인채 가격이 작아져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내신 때문에 듣는 친구도 있지만은 올해 수능에는 경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산술 개념들인 거지 우리가 국어적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라는 거. 그렇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돈이 1000원이야. 근데 할인율 적용 25% 적용하니까 지금 얼마라고? 800원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800원에 1000원은 지금 이제 결국 25%의 지금 할인율이 적용된 것인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자, 이 할인율이라는 워딩 있잖아요. 그렇지? 할인율이 결국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뭐야? 내가 지금 8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지금 얻는다는 것은 이 25%의 채권의 입장에서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 이 퍼센테이지만큼 뭐야?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할인율은 곧 나의 이득.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비율, 요렇게 좀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거는 우리 금리하고 연결시킵니다. 왜냐면 내가 할인채 안 사고 이 돈을 어디에 꽂아놨으면은, 이 돈을 저기 이제 뭐 은행 이런 데 꽂아놨으면, 그치? 은행에서도 다 은행에 지금 예금을 맡기려고 지금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나 금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할인율 이꼴 내가 이득 보는 건데 그것을 곧 시장에서의 금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중금리가 연 10% 이런 나라 없어. 이런 나라 개망하는 거야. 나도 25% 지금 내가 잡았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야. 자, 어쨌든 금리 이자율입니다.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즉 1100원이 지금 10%일 때 1100원 되려면은 지금 현재는 얼마여야 된다고? 1000원이어야 된다 이거야. 왜? 1000원에 10% 적용돼서 1년 뒤에 1100원이 되거든. 맞니? 그래서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다. 즉, 자, 1년 뒤 1000원의 현재 가치는 800원이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 연이자 25%일 때.
그지? 자, 그래서 이때 1,000원을 만약에 예금하면 1년 뒤 10% 이자 100원이부터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시 이자 얘기, 금리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결국 할인율과 시중금리를 이렇게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묶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인율과 금리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타당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할인채 가격은 결국 액면채 현재 가치와 같아져야 된다고. 액면가 현재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권의 만기가 되었을 때, 자, 요 시간이 자 도래했을 때, 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이었구나.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시중금리와 같아지는 것이고, 시중금리라는 것은 곧 뭐다? 이 채권에 적용된 디스카운트 할인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는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1문단에서는 지금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관건은 사실 이제 2문단부터인 것 같아요. 2문단부터. 자, 채권의 만기가 달라. 그러니까 만기가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패드 하나 가져올게.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요게 지금 1년짜리 만기지만 어떤 채권은 28년 4월 27일, 그죠? 어떤 채권은 35년 4월 27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이라는 밑에 그림 1, 2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지, 만기 수익률, 만기 일자, 그렇지. 그래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지금 이제 그럼 올라가는 것이 자 수익률이 증가하는 양의 기울기,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여준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밑에 그림 위처럼 뭐야?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장단기 수익률 지금 격차라고 했으니까 양의 곡선의 장기 수익률이 더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음의 기울기라는 것은 단기의 그치? 채권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기가 무조건 길다고 해서 그렇지 장기가 무조건 다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야. 만기가 길면일수록 단기가 더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게 그치 우리 질문의 핵심인 거예요. 자, 2문단은 요건 이제 던져주는 화제 제시니까 스킵하고 3문단 한번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뭘까라고 좀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결정한다는 건 양이냐 음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뭐냐 이거지. 그치? 자, 여기서 투자자는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자 장기 채권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건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치고 빠진 게 아니고 그치? 뭐 최소한 뭐 1년, 많게는 10년 정도. 자, 한 방에 10년짜리 채권, 그치? 자, 만기일자가 10년짜리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 이렇게 똑같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자 1,100원으로 가자. 하고 얘는 35년 4월 27일. 자, 그리고 어쨌든 자 또는 2년간 투자를 할 건데 2년짜리였구나. 27년 그지? 자,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것은 2년 만기란 지금 요건 27년 4월 27일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또는 니은 자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요거 지금 이제 자 나라고 표현할게.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두 가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럼 이때 투자자는 이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 즉 2년 만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뭔 거야? 장기예요. 상대적으로. 맞지? 그 다음에 1년 만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장기를 사는 게 나으냐? 단기 두 번을 딱딱 치는 게 되지 연타로 치는 게 나으냐의 수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이때 현재 시점이야.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 그 다음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와 B라고 합시다. 그리고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 수익률, 그치? B' 또는 B' 라고 표현했을 때,
자,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 가나가는 기억이 있네. 자, 그래서 이때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 즉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자, 10,000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치? 1 플러스 A 요게 지금 이제 뭐니까 우리 일종의 지금 뭐야 수익률이니까 이자율 금리라는 거예요. 그치? 바꿔 얘기하면 할인율이기도 하고 수익률이기도 하고 금리이기도 하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우리 10%를 가정했을 때 0.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1 곱하기 1,000원, 10,000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000원 된다. 그리고 이 11,000원이 또 여기에 또 뭐야? 또 10%또 붙어가지고 또 이제 늘어나. 그치? 12,000, 얼마 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왜 근데 두 번 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리라는 것은 1년의 이자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번 곱하는 제곱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도식화 하면은, 그치? 자,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A의 제곱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대. 되니? 자, 근데 단기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치? 1년 만기 채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B라는 지금 수익률이거든, 그치? 자, B라는 수익을 얻었어. B에 해당하는 수익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또 어디에다가, B 다시에다가 또 재투자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수식을, 자, 계산하면은 단기일 때는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가 단기가 누가 큰지를 투자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 마지막 문장을 좀 잘 이해해줘야 돼. 자, 근데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장기가 아까 우리 기억이었고 그지? 단기가 니은이었는데 만약에 장기가 니은보다 더 높게 되면 그치?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기억의 수익률이 더 높네? 기억에 대한 수요가 몰릴 거라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자, 수요가 몰리면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떤 상품에 어떤 제가 이 제품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그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 할인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머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할인체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액면가는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할인체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내가 원래 800원에 그치 1,000원짜리 채권을 샀단 말이야. 그 수익률이 25%였는데 내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내가 900원에 사게 되었어. 900원에. 그럼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제 자 900에서 1,000원 되려면 막 퍼센테이지로 복잡하긴 한데 좀 짱개지로 되면 막 11% 막 그럴 거야. 막 11점 몇 %.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뭐가 할인율이 좀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이해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돼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은 걸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또 조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기업이든 니은이든 수익률 차이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반대 상황도 한번 얘기해볼까? 자, 그럼 반대로 장기보다 단기에 지금 수익률이 더 좋다고 지금 비교가 됐대. 그럼 이렇게 자 비교가 되는 순간 그럼 단기 채권에 뭐가 몰려? 수요가 몰리잖아. 그치? 그러면 단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단기 채권 가격의 자 상승에 따라서 단기 채권에 뭐가 더 떨어져?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항상 언제나 결국 무슨 결과?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장단기 수익률은 비슷해진다. 또는 같아진다. 아니 요 원리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기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 단기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 놈들의 요 계산값에 따라서 그지 우리가 결국 결정되는 건 아니겠어?
그지? 자, 요것의 계산값들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단기 수익률은 언젠가 같아집니다. 수익은. 그지? 그래서 어쨌든 바란스가 깨지더라도 같아지게 되어 있다. 깨지더라도 같아져. 깨지더라도 같아져. 알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자, 그런데 A와 B는 지금 내가 투자하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뭐 된다고?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니? 자, 예상이 돼. 자, 그런데 B 다시 있지, 그치? 자, B 다시는 우리 1년 단기 채권 두 번째 투자할 때인데, 요거는 1년 이후의 이자율이니까, 그치? 요것은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뭐 한다고? 불가능하다, 이거. 맞니?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장단기 투자율을, 할인율을, 수익률을, 금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요 계산값들인데 요것들을 비교해야 된다는 건데 1 플러스 A에 제곱하고 결국 얘네가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다시 여기 지금 결국에 같아진다는 뜻 아니야? 여기 지금 주황색이?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A나 B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요 B 다시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요 B-가 결과가 그 값이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가 생겨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자, 결국 이제 이 B-에는 이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되는데 따라서 2년 만기 채권 즉, 장기 채권과 1년 만기 즉 단기 채권 사이의 수익률 장단기 수익률 차이는 어디에 따라 결정된다고?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니, 자, 우리가 A랑 B, 그치? 라지 A, B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라지 B-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지. 요 놈에 대한 예측치가 결국 얘네들의 격차. 언젠가는 같아지겠지만, 그치? 일단 처음에는 격차 날 것 아니야. 그치? 얘가 바로 장기가 더 크냐, 단기가 더 크냐를 결정 짓는다. 수익률이, 그치? 얘가 변수, 얘가 B-. 자, 그래서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만약에 뭐하다고? B보다 크대. B-가 더 크대.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봐봐. 지금 A와 B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B 프라임이 커진대. 그치? 그럼 이 말인즉슨 오른쪽 우측항의 값이 더 커진다는 뜻 아니겠어? 아니? 자,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이 우측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요 A 값이 뭐 해줘야 돼? 따라줘야 결국 같아진다고. 이해돼? 자, 오른쪽에 있는 요 B-가 커져버리니까 그만큼 A도 커져야 그 값을 같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그런데 반대로 투자자들이 2번 B와 B'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B-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그럼 이 말인즉슨 B'이 지금 낮다는 뜻 아니야? 낮다는 건 결국 A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거든. 좌측항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커지는 거야? A와 B를 비교하면. 프라임 말고. A랑 B를 비교하면 작아진 A.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거지. 되니? 그래서 각각 아까 우리 그림 1에서 양이 기울기, 기울기 이렇게 나타났던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 여기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B와 B'이 만약에 같으면 뭐가 될까? 결국 B와 B'이 같다는 것은 이거는 1의 B의 제곱 되는 거야. 1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이게 1 플러스 A의 제곱과 같다. 그럼 결국 A랑 다 같거든. 이 말인즉슨 A 이퀄 B가 돼. 요때의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지. 아니, 요건 지금 전 지문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요것도 기억 좀 해줘. 되니? 자, 그래서 반대로 다시 투자자들이 B'의 B-가 B에 비해 낮을 경우는 결국 이제 결국에는 요 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A 값이 낮아진다. 맞지? B보다 A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음의 곡선을 갖게 된다. 라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결국 A는 그치? 우리 Q 던져주고
중요한 N선은 바로 요 B-의 값을 구하는 거. 이제 B-의 값을 그치 고려해서 A, B의 값을 비교하는 거. 요게 됐어요. 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이렇게 되다가도 결국 뭐야? 같아진다. 이 같아진다라는 요것 때문에 지금 요런 지금 식들이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되고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왜냐면은 요 B'이라는 것에 따라서 A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거든.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장기 채권의 또 수익률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변화에 또는 금리 변화에 A가 더 민감하구나라는 것. 자, A 값이 계속 변화된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A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 호황이 예상이 돼. 경기가 너무 좋아. 경기가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받아도 되겠지. 이제 금리가 뭐 한다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맞아? 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가 지금 커진다는 뜻이겠어? B'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 이해되나? B'이 커진다라는 건 결국 뭐다? 그래, 장기 채권의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곡선? 양의 곡선. 이해돼? 자, 그런데 반대야. 경기 침체야.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를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 돈을 빌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최대한 지금 이제 금리가 하락될 거야. 그 금리가 하락된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하락되는 걸 예상하는 거니까 B'이 뭐 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뜻이야. 맞아? B'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B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 B가 더, 즉 단기의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라고. 왜냐?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어딨노? 수익률과 금리는 그치 결국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치 예상이 되니까 A가 올라간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B'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커지니까 향후 그치 그래서 B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왼쪽에 있는 요걸 한번 가져올게. EX. 이렇게 지금 돼버리면은 지금 기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결국에는 기업이 된다. 니은에 대한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야. 니은에 대한 수요가. 금리가 높아지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니은의 지금 이제 단기 채권의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의 지금 가격은 그치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되니까 B' 즉 이제 금리가 하락되면은 당연히 니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대한 유리함이 좀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장기의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그렇게 되면 장기 그 채권의 가격이 뭐 해버리니까 높아져 버린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채권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낮아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장기 안 사버리고 뭐 해버린다고? 차라리 단기 채권을 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단기 격차는 당연히 뭐가? 그래, B가 더 큰. 금액 비율 B가 나타난다 이거죠. 요즘은 많이 어려워요. 이거 좀 수능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내신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집단적인 미래 경제 상황 바로 누구? B'의 금리. 그치? 요놈의 그치 이 값에 따라서 뭐 되는 것이다.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문제 풀면서 쌤이 정리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요거는 뭐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1번 선택지에 장단기 채권 만기 수익률 격차에 따라서 그치 양이면은 우상향의 기울기, 음이면은 우하향의 기울기. 이건 뭐 어제 그냥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가치랑 미래 일정 금액과 가치가 동등한 현재의 금액. 그치? 현재 가치랑 결국 지금의 금액이라고 보면 돼. 그치?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금액이 지금은 얼마냐? 그 1,000원이 1년 뒤 1,000원이 지금은 800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 25%라면. 맞지? 자, 3번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이고 할인율이 더 커진다는 거야. 할인율이 더 커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뭐다? 할인율이 더 커진다는 것은 가격하고는 반비례 관계거든. 그치?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 채권의 가격은. 이해되니? 그러니까, 자, 금리가 상승한다. A명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 아니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은 지금 이제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할인율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택지다. 대단죠. 정답 3번이고요. 문제도 안 됩니다. 4번에 채권 투자는 채권을 위한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가치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A명가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할인채 가격이 같다면, 이제 현재 가치 할인채 가격 같다면은 수익률이 있고 금리인 거야. 그치?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자, 어쨌든 금리가 상승한다. 할인채 가격은 역시 반비례 관계 하락합니다. 알겠죠? 자, 그만큼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래서 2번에 대한 문제, 이제, 질문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억이 2년 만기, 즉, 상대적으로 장기, 니은이 1년 만기 단타 2번, 즉, 단기, 그치? 그리고 가의 형태. 그래서 가가 바로, 수익률 곡선이었어요. 자, 요거 형태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가보자고. 1번에, 만약에 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 1년짜리, 그지? 단기 지금 2년 쳐가지고, 1년씩 2번. 자, 해서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자, 동일하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이게 트릭이라고. 가는 항상 수평선이 아니지. 뭐가? 이게 지금 기억의 만기 수익률,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이 틀렸다고. 왜냐면, 모델링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치? 이렇게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A와 B가, 그치? 서로 값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그치? 자, 같아진다는 것이지. 맞니? 이게 언제나, 그치?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항상 수평선 아닌 거야. 이 전제는 뭐일 때? B와 B' 이 같을 때를 전제하는 거야. 지금에서 얘기 안 해준 거거든요. 자,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치? 항상 수평선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진대.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같아져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커져버린 거야. 그치? 1 플러스 A의 제곱이 더 커져버린다고? 그러면은, 가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 상대적으로 얘가 커지니까 얘네들이 뭐 된다고? 얘네들도 뭐 커져야 된다 이거야. 내지는 A가 다시 작아져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자 기울기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기 오히려 하락하는 거지. 흠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야. A가 다시 작아져야 된다니까 같아지려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1년 뒤 시중금리니까 이거는 B' 얘기하는 거야. 맞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대. B'이 그치? 자, B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상승된다. 예상된다.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음이 아니고 양의 기울기가 돼야지. 요거는 그치? 자, 4번에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B가 기억의 만기 수익률 A보다 작다면 그러면 A가 더 크다면 이거 아니야? A가 B보다 크면 무조건 양의 기울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다고 사실. 근데 위에 있는 요 1번 선택지 때문에. 맞지?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B, 1년 뒤 만기 수익률 B',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 결국 A가 모두 동일하다면 요때는 자, 뭐라고? 요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 요때는 수평선이 되는 거지. 그치? 요 관계가 성립됐을 때 위에 있는 수평선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항상 수평선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정답은 4번이다. 이해돼? 자, 3번 별표 치세요. 요게 좀 말장난 치는데, 자,
보자. 자, 한국은행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니까 경기 침체야. 그치? 그래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1년 만기짜리는 자, 2.5에서 수익률이 2.3으로 줄어들었고, 10년 만기는 자, 3에서 2.7%로 그 수익률이겠지 하락했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이때 이 경제학자 갑이라는 사람이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계속되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뭐 한다고 예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0.25%포인트 인하해서 이 정도는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건데, 갑이라는 사람은 10년 내내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지금 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 1년짜리를 만약에 10년 동안 그치 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B'이라는 값이 지금 뭐 할 거라고? B'이라는 값이 B보다 작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지금 뭐야? 작은 음의 기울기를 지금 예상하는 거야. 경제학자 갑은. 단기가 유리하다 이런 뜻이지. 예. 그러니까 갑은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 있잖아. 그치? B'이 작아진다. 요런 곡선의 형태를 취할 거라고. 요걸 좀 떠올린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채권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자, 원래는 0.5 차이였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각각 0.4로 그 격차가 0.1 줄어들었어. 격차만 놓고 봤을 때 얘네 값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지. 그치? 축소되었다. 오케이, 맞고. 2번에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자,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그 금리 하락 인하에 의한 수익률 변화인 요 값을, 지금 네모친 거 있지? 요 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7하고 2.3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더 어디가 높단 말이야? A가 즉 장기 채권이 더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는 A, 장기 채권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경제학자 갑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요거 이해되니? A가 더 크잖아요. B보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 여기서 양의 값은 같은 말이지, 위랑. 맞지? 0.7, 2.7이 2.3보다 크니까 지금 여기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 10년 뒤는 그렇지 않은 거야. 왜냐? 4번 소식 발표죠. 자, 경제학자 이제 갑이 등장했어요. 자, 갑이 등장해서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 금리 인하가 계속 실현됐다 이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B보다 B 프라임 즉 향후 금리가 더 작다라고 예상이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자, 지금 B보다 그지 B 프라임이 지금 작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지금 뭐 한다고 사람들이 자, 봐봐. 단기의 수익률이 지금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뭐 해야 된다고. 니은이 지금 더 크잖아. 니은에 대한 수요가 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기 채권에 대한. 근데 이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그치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액면가는 정해져 있어, 변해. 정해져 있다고. 맞지? 근데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단기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계속 점차 줄어든다 이거야. 이게 액면가야, 얘들아. 액면가인데 내가 지금 할인채 가격 요렇게 샀어. 그래서 요만큼의 원래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채권 가격 올라가가지고 요렇게밖에 이득을 못 얻는다 이거지. 맞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갑의 예상대로라는 게 예측이 돼. 전제야. 그치? 갑의 예상대로 실현된다면이라는 게 전제를 던져줬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B의 가격이 그치? 가격이 증가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A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이게. 그치? 계속
계속 B의 가격이 높아질 거니까, 즉 단기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감히 말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지금은 장기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때는 그지. 자, 장기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맞죠? 이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됐다는 거야. 가격까지. 그지? 요거 좀. 요거, 알겠지? 정해져 있다, 리미트는 정해져 있다고 내가 받아주는 돈. 근데 그게 지금 할인치에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이 계속 줄어든다. 자, 5번 한번 해볼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 국채보다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0.2 줄어들었는데 지금 10년 만기는 0.3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치?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뭐다? 민감하다. 민감하다란 말은 우리 경제지문에서 그 변동의 폭이 더 크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변동의 폭 정도가 더 크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0.3이어도 변동의 폭은 얘가 더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0.2. 그래서 어쨌든 더 변동의 폭이 더 크다라는 건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뒤에 4번 문제. 그래서 A에, 즉 왜 B 프라임에 B 다시에 대해 기대를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뭐까지? 현재의 시점에서의 그 금리뿐만 아니고 미래 시점에서의 금리도 고려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이건 3번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걸 좀 많이 어려워해서 내가 오늘 한 번 더 읽었어. 사실 뭐 영상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모르는 거 질문하십시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주제 통합 5강 하겠습니다. 질문만 딱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질문이 우리 그 작년 수첩에 김구식의 삼국사기에 들어가는 뭐 역사관 이런 거랑 비슷하게 서양 철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제 가글 같은 경우에 밀레투스 학파라고 나오는데 기원전 6세기 밀레투스라는 도시에서 성립된 철학 학파로서 이 학파의 대부분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일체 사물들을 다 관찰 및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인간 외적인 것들 다 사고, 관찰의 대상. 그래서 인간의 입장, 인간 중심에서 자연 세계와 우주. 바로 이제 이 인간의 중심에서 일체의 사물들, 바로 이 자연 세계, 그다음에 우주 따위들을 관찰과 사고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학파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회의와 비판, 합리적 사고를 발달시켰다. 어쨌든 간에 인간 중심적 사고 중에서 가장 더 뛰어난 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 비판, 합리적 사고.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은 이러한 밀레투스의 사상적 전통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밀레투스 학파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헤로도토스가 그치? 이런 영향을 받았으면 빌드업하기 위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밀레투스 학파라고 해서 인간 중심에서 그치? 모든 어떤 사물, 일체의 사물들을 그치? 그래서 말하는 일체의 사물은 우주, 자연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였어. 그치? 이것을 판단하는데 이때 관여하는 게 바로 뭐였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그치? 하는 거였는데 그런 어떤 이 밀레투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헤로도토스라고 해서 그치? 이 양반의 역사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문단.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내용으로 역사라는 요 책입니다. 이런 기호들은 책이에요. 책, 알겠지? 자,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와 역사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 그치? 역사, 그 다음에 역사서술, 역사를 적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는데 그는 역사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위대한 업적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탐구하는 것을 제시한다. 다시 경험했었던 그치? 이 전쟁을 내용으로 해서 그런 위대한 업적이 망각되지 않게끔 결국 자신이 뭐 하는 거? 조사 탐구.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또 조사와 탐구하는 것을 그치? 함께 제시했다 이거야. 철저하게 좀 이제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역사적 사건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는 서술 목적
교훈. 그치? 그 다음에 서술의 그 대상은 신들이 아닌 인간, 즉 페르시아인과 우리 누구? 그리스인. 그치? 인 말 그대로 사람의 그치? 포커싱을 그치? 자, 사람이 이렇게 사건들의 그 대상을 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뭐야? 아까 인간 중심적이라네. 밀레토스 학파가. 그치?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헤로도토스 역시 인간이, 그치? 자, 자신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조사,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일단, 역사라는 것은, 자, 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치? 그리고 그때 교훈을 주는 그 사건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사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치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산문단.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료랑 우리 역사했던 자료로 그치? 역사 자료의 줄임말입니다. 수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소집한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뭐야? 자, 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 아까 위에 이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본 생각이 안 나. 밀레토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이성, 즉 객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경험, 이성, 객관, 그치?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했고 전통적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탈피가 선입견, 미신 따위는 이제 다루지 않는 거야. 그치? 철저하게 다시 진실, 팩트, 객관적인 것에 따라서만 기술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인과적 형식이니까 이것도 결국 뭐야? 객관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서 신화적 이야기는 위에 있던 뭐야? 전통적 선입견 내지는 미신 따위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어 신화적 이야기는 뭐한 거? 믿을 수 없는 거 이렇게 지금 치부를 했다 이겁니다. 되니? 자, 그래서 이러한 그의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라는, 다시 한 번 더, 신화적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같은 말 위에 뭐 있어? 전통적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벗어나려는 요 같은 말이잖아요. 탈피 벗어나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 자, 이 의식 태도 객관적이다. 철저하게 그치 진실만, 팩트만을 기술하고자 했고 인과적인 형식. 그치? 그리고 신화, 미신 이런 것들로부터는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책의 서술한 나는 모든 단파로부터 들었던 말을 모두 다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을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 왜냐?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를 나는 보고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만 내가 그걸 꼭 뭐야? 믿을 의무는 없다는 거지. 왜? 진실인 것과 진실이 아닌 것을 그지 나는 구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지? 그래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뭐 하겠다는 뜻이야? 구분하겠다. 그래서 말하는 주관적인 것을 동그라 같은 말 두 글자 뭐야? 결국 신화, 또는 미신 같은. 그지? 그런 것들은 내 믿지 않겠다. 이제 내가 철저하게 보고 경험하고 조사해서 이제 진실로 믿어지는 것만 난 믿겠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자 결국 자 이때 한편 그는 조사 탐구 여행에서 여러 민족의 전통과 풍습, 법률과 종교는 물론 토지, 기후, 지리적, 자연적 조건 등을 조사 탐구하고 조사 탐구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제 분야, 그치? 의 정보들과 함께, 그치?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기록했다라고 봅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 분야의 어떤 정보를 또 활용을 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결부시어 서술을 했다라는 센스죠. 자, 그래서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인간 역사의 여러 측면들을 관찰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여러 측면이란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분야, 측면. 자, 하지만 그의 역사학은 해서 그치 이게 역사적 사건을 그냥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그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 그 역할이 끝이 난다. 왜? 역사의 동인을 이제 역사의 움직이는 어떤 이제 원인, 힘을
이성적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관념에 따라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린 한계. 분명히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계냐면 분명히 신화란 미신적인 요소는 탈피하려고 했단 말이야.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했지 벗어났다라고는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역사였던 원동력과 관련된 것을 그렇지 이삭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이걸 지금 뭐로 봤다고?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렸다라고 그지. 결국에는 인간 이 역사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그지 인간 이성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이것을 결국 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버렸다는 거야. 이건 결국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이제 주구장창 주장했던 객관적이고 진실적이고 인과적인 어떤 센스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P. 자, 어쨌든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헤로도토스를 가리켜 조사 탐구라는 말과 역사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최초 조사와 탐구라는 것은 이제 곧 역사다라고 이렇게 처음 쓴 사람으로서 자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이 과학으로서의 역사니까 조사 탐구적인 측면에서 과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지? 자, 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조사 탐구하는 대상으로 읽었다는 자 최초의 사람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 또한 그는 이 콜링우드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신화적이거나 신정사적인 것과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신정사적이라는 것이 신이 통치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신화적 또는 신이 통치한다라는 것과는 달리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대한 최초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문주의란 인간의 어쨌든 이성을 바탕으로 이 역사를 좀 서술하려고 했다라는데 그 의의를 둔다라는 거야.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지? 완전히 그지?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했다. 이것으로부터 뭐를 탈피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탈피에는 어쨌든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까 위에서 한계로 지었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이성으로 역사를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의 어떤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달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가달락에서 역사에 대한 서술 센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 지문, 자, 역시 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 자, 이라는 게 예측이 되겠지. 자, 나달락 1문단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여러 입장 중에는 역사적 사건을 조사, 탐구해서 그것을 서술하고 정리하는 입장. 아까 우리 누구? 헤로도토스. 가 지문의 내용이지, 그치? 가의 입장.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일관되고 있는 통일성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아마 요 입장은 좀 후자라고 해서 그렇지. 아마 그래서 그렇지. 다루게 될 중심 화제가 아니겠는가. 맞지? 그래서 일관되고 있는 통일성 발견하고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입장. 자, 이 대표적인 역사가로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가나글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의 역사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지 반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폴리비오스는 제 3차 포에니 전쟁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로마 그리스사 이런 거 공부할 때 되면 배우는 내용인데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런 또 전쟁을 경험했어. 폴리비오스는 제 2차 포에니 전쟁에서부터 제 3차 포에니 전쟁을 포함한 로마의 역사서인 역사라는 책. 이름은 같은데 다른 내용입니다. 그치? 자, 역사라는 책을 썼대요. 자, 이 역사서에는 역시 또 역사 서술의 목적과 그에 대한 입장이 잘 드러난다니까 결국 핀트는 바로 폴리비오스의 어떤 역사관. 그치? 이런 것에 주목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의 역사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그치? 자, 나타나고 있는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래서 이 양반 역시 실제 자신이 경험한 전쟁, 그치? 2차부터 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해서 그치? 여기서 대한 어떤 경험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관을 역사라는 책에 녹여냈다는 거예요. 과연 그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자, 2분단입니다. 자,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란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서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바른 견해를 갖게 해준다라고 했다. 결국 이것은 가의 우리 헤로도토스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서술이란 결국 교훈을 준다는 거야. 그치? 이건 공통점이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양반 역사는 또 교훈을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족보적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역사를 서술했다. 그럼 여기서 족보적 역사는 뭐냐 이게 궁금하거든, 그치? 자, 일단 족보적 역사라는 것은 건국 시기의 영웅들에 관한 신화, 영웅과 역사 시대의 도시 지배층 사이의 족보가 주요 내용. 결국 또 뭐가 들어간다고? 신화인데 신화에서 또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누구랑? 헤로도토스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자, 신화는 이 양반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결국 국가적 역사라는 것은 결국 선대로부터 전성을 그냥 그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것도 지금 결국 뭐야? 진실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서술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실제 일어난 사건 요 놈을 바탕으로 그렇지. 자, 그것을 이제 뭐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구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그래서 폴리비오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역사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실 그 자체가 현재 그 사실의 그 팩트에 입각하기보다는 사건들의 선행하고 동반하며 이후에 전개될 내용, 요게 더 중요하다고 봤대. 왜냐? 만약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비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역사로부터 배제해버리면은 그냥 단편적인 훈계 정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고 왜 두 부족 간 두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어떤 무언가가 됐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단순 사실보다는 이 사실,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머릿속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에 따르면 결국 그의 역사 서술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 역사 사건을 열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치? 간략 안 되고 열거 안 된다. 그는 역시 또 신화전설 이야기 안 쓰면서 직접 목격 수집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이제 또 지식들을 또 활용해서 검증함으로써 결국 정확한 인식을 기록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 인과적으로 그죠? 제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개 헤로도토스라는 거 너무 흡사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자, 역사가가 이제 구성하는데 이때 역사가가 구성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 내지는 사실의 어떤 열거 팩트, 그치? 서술이 아니고, 그치? 이 사건 사실에 관여한, 그치? 여러 요인들. 그래서 여러 요인을 지금 만약, 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귀결됐는지에 대한 거지. 인과적으로 역사가는 이것을 풀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인과관계로 역사를 서술한 폴리비오스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정치-군사적 관계 속에서 찾고자 했다가 아까 2, 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대개는 이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이면서 그치? 국가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 이건 이제 자신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기반했다, 그치? 그래서 이쪽 역사적인 사건의 그 원인이 보니까 인과적인 원인을 따져봤을 때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어떤 이유들이 좀 더 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의 그 이유, 자,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심리는 정치 제도와 그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속에 인간들의 결정 행위에 나타나는 그 심리는 결국 정치와 그 조직에 의해서 그렇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특히 그는 정치 제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정치 체제를 순수한 정치 체제, 벌세스, 타락한 정치 체제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런 순수한 정치 체제에서 갑자기 타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뭐로 갈 수 있고, 순수로 갈 수 있고, 다시 타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계속 순환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지 뭐가 역사적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순환론적인 입장. 자, 어쨌든 간에 이때 그 사건에는 그치 당연히 이런 정치 군사적인 내지는 이 제도 조직적인 어떤 영향을 이 사건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지? 자,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순수한 역사, 타락한 역사. 자, 순수한 타락,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순환된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그렇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론적인 또 입장을 또 보였고, 그러면서 폴리비우스가 국가적 역사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있는 보편성의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보편성의 탐구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뭐라 했냐면, 그치? 자, 일관되고 통일적인 어떤 무언가로 귀결되는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적이면서 통일된다는 건 이런 지금 순환된 어떤 패턴 속에서, 그치? 어떤 국가가 항상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왕이 약간 비실비실해. 그치?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제도가 지금 흔들려. 그래서 타국의 침입을 받아. 그래서 되게 큰 피해를 입어. 그래서 완전 몰락해. 근데 강력한 구조가 등장해. 그럼 또 국가가 다시 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뭔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성의 탐구라는 것은 순환론적인 입장 속에서, 그지? 반복되는 이런 패턴들. 그지? 그런 패턴을 통해서 뭐 한다고? 자, 유추. 그리고 보편성을 탐구한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자, 앞선 시대에 A 국가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망했어. 근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국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국가 만약에 지금 D 국가라고 하자. 근데 D 국가까지 됐는데 D 국가가 예전에 A 국가를 지금 아주 흡사하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국가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침입받아 멸망하지 않을까와 같은, 그치? 유추적인 어떤 사고, 유추적인 역사관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관된, 통일된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성의 탐구. 요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런 보편성의 탐구라는 것은 결국 역사에 대한 유추적인 사고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유추란 유기추론이라고 해서 두 국가가 또는 두 대상이 뭐하니까 유사하니까 수백 년 전에 A가 이랬으니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D가 딱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 D도 A랑 비슷하게 망할 거야 또는 흥성할 거야. 이런 식의 또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해되니? 이거는 뭐라고? 점쟁이가 아니고 순환론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인과적으로 그지 진술해. 여기 지금 다른 겁니다. 뇌피셜 주관적이 아니에요. 알겠지? 오늘 여기 5강까지 할게요. 선생님 좀 빨리 읽었네. 그래서 문제풀이 따로 안 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가 시험이 좀 많네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들 다 잘 치시고 주말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험 치고 피곤하다 하면은 미리 연락 좀 줘. 내가 그걸 좀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니까 몇 명 오고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치? 혹시나 피곤해서 모르겠다 하면은 미리 연락 주시고 웬만하면 와서 참석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고생했어.